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표적인 지수법칙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와 똑 닮은 행성들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행성 프록시마 B를 아시나요? 이 행성은 2016년도에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요.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외계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와 닮은 행성 중에서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고 알려진 이 행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이렇게 됩니다. 0이 도대체 몇 개죠? 읽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큰 수죠. 이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인 이만큼의 거리에 약 26만 6천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먼 거리죠. 이렇게 우리는 읽기도 힘든 굉장히 큰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큰 수를 나타낼 때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 줍니다. 이렇게 큰 수를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 수는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때는 한 자리의 정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또는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소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나타내 줄 때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큰 수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이 수들이 몇 자리의 자연수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곱하기 10의 13제곱으로 표시되는 이 수는 14자리의 수고 1.5 곱하기 10의 8제곱으로 표시되는 이 수는 9자리 수죠.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수거나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소수로 나타냈을 때는 지수에 1을 더해보면 몇 자리의 수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1억 4,960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대략적으로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큰 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죠. 1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에서 8자리 올라와서 점을 찍게 되면 1.496 곱하기 10의 8제곱이 되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8칸 올라와서 점을 찍으면 1.5 곱하기 10의 8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수는 정수 부분이 한 자리 수인 소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지수를 확인하면 그 수가 몇 자리의 자연수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죠. 간단한 예로 2.45 곱하기 10의 세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일까요? 정수 부분이 한 자리인 소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이므로 지수에 1을 더한 4자리의 자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법칙 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2의 9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일까요? 이 수를 직접 계산해보면 굉장히 큰 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 수를 이렇게 나타내보면 몇 자리의 자연수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되는 지수법칙은 1번과 4번이에요. 1번은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은 두 수의 밑이 같으므로 지수끼리 더해서 2의 9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2의 4제곱 곱하기 2의 5제곱도 2의 9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거꾸로 어떤 수의 거듭제곱은 밑이 같은 두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 내용을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죠. 2의 9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을 밑이 2인 수의 지수 9를
이렇게 두 수로 나누어서 밑이 같은 두 거듭 제곱의 곱으로 나타내보죠. 즉 2의 9제곱을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6제곱으로 나타내본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밑이 5인 수와 지수를 맞춰주고 또 다른 지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예요. 네 번째 지수 법칙은 밑이 두 수의 곱인 거듭 제곱은 두 밑을 각각 거듭 제곱 한다는 거죠. 역시 거꾸로 밑이 다르나 지수가 같을 경우에는 괄호 안으로 묶어서 하나의 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밑이 2와 5로 서로 다르나 지수가 같으므로 이렇게 밑을 괄호 안에 묶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10의 6제곱이 된 거죠. 2의 세제곱을 계산해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죠. 8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된 거죠. 따라서 이 수는 7자리 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2의 18제곱 곱하기 5의 20제곱은 n자리의 자연수이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은 a이다. 이때 a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풀어보죠. 2의 18제곱 곱하기 5의 20제곱을 2의 18제곱 곱하기 5의 18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으로 나눠보죠. 즉 5의 20제곱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지수가 같으므로 밑을 묶어주면 10의 18제곱이 되겠죠. 5의 제곱은 5를 두 번 곱해서 5 곱하기 5는 25가 되니까 25 곱하기 10의 18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만 구해줘도 몇 자리의 자연수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0의 18제곱이란 0의 개수가 18개라는 거죠. 25 곱하기 10의 18제곱은 0의 개수 18개와 앞에 2개의 숫자까지 더해져서 모두 20개의 자릿수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20자리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를 2.5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을 때 지수를 확인하면 몇 자리의 자연수인지를 알 수가 있죠. 25는 2.5 곱하기 10이죠. 따라서 10과 10의 18제곱이 곱해져서 모두 19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n에 해당하는 값은 20, 즉 이 수는 20자리 자연수이고 또 각 자리에 있는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2 더하기 5로 7이죠. 따라서 a는 7이고 그러므로 a 더하기 n의 값은 27이 되는 거죠. 2의 17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9제곱은 몇 자리의 자연수일까? 이 수를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이 두 수의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5의 19제곱을 이렇게 나눠서 써보죠. 10의 17제곱을 만들 수가 있겠죠. 곱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하여 이 두 수를 뒤로 한번 빼보죠. 이렇게 뒤로 빼주죠. 3의 제곱은 9죠. 5의 제곱은 25입니다. 9 곱하기 25를 계산해도 괜찮고 지수가 같으므로 밑을 묶어서 3 곱하기 5, 즉 15의 제곱을 계산해도 괜찮아요. 이 두 수를 계산하면 225가 되죠. 따라서 225 곱하기 10의 17제곱으로 정리가 되었죠. 여기까지 정리했다면 몇 자리의 자연수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225 곱하기 10의 17제곱은 0이 17개죠. 앞에 세 숫자까지 합해서 모두 20개의 자리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225 곱하기 10의 17제곱은 20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죠. 이를 2.25 곱하기
10의 19제곱으로 고쳐봐도 20짜리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